안녕하세요. 칭찬과 긍정 소통의 힘을 전하는 칭찬연구소 소장 안석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을 내용은 3부 피그말리온 효과의 의미입니다. 1장 실험 결과, 우연이론. 지금까지 기술된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2장의 목적이다. 이론이라는 말을 폭폭한 의미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보고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의 성립이 가능해진다. 우연 이론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험 결과를 단지 자기적 결과로 보고 있으며 교사의 기대도 학생의 지적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검사의 신뢰성. 단체로 실시되는 지능 검사는 1대1로 실시되는 지능 검사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 결과는 검사의 신뢰성 결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통계적 자료를 무시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주장이나 자주 제기되는 반론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성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여도 결과로 나온 수치의 상대적 위치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재실험을 시행할 때 각 수치에 적당한 상수를 더하거나 그냥 놓아두거나 하면 동일한 수치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점은 재실험에서 얻은 수치가 전 실험에서 얻은 수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뢰성을 온전히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완전히 같아야만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열이나 상대적 위치가 유지될 때에도 신뢰성은 성립한다. 검사의 신뢰성 결여로 인해 대조 집단 어린이의 기대 효과보다 실험 집단 어린이들의 기대 효과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크게 나오도록 했다는 것을 알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 좀 더 정밀한 방법을 쓰면 검사의 신뢰성이 결여되면 결여될수록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체계적이고 또 의미 있는 차이를 얻어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얻은 결과가 더욱 인상적이지 못한 이유를 지능 측정의 신뢰성 결여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신뢰성 결여가 그 결과 자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예비검사 IQ 차이. 학생들은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으로 나뉘었지만 출발점에서 실험 집단 어린이들의 예비검사 IQ가 대조 집단 어린이들보다 다소 높았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실험 집단 어린이들이 원래부터 조금 더 똑똑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더 큰 지적 성장을 보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대 효과가 아니라 초기 지능 수준 자체가 IQ 상승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각 어린이의 예비검사 IQ 점수와 1년 뒤 IQ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비교하였다. 만약 처음부터 IQ가 높았던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했다면 예비검사 IQ와 IQ 증가분 사이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 종합 IQ에서는 초기 IQ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언어 영역에서는 거의 관계가 없었으며 추론 영역에서는 초기 IQ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더 작아지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처음 IQ가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이러한 경향을 학교 전체로 놓고 보면 초기 IQ와 IQ 증가 사이의 관계는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모두에서 단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관계는 IQ의 종류 종합, 언어, 추론화 학급, 수준 우열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이었다. 예를 들어 중간 반 어린이들의 경우 언어 영역에서 초기 IQ가 높을수록 대조 집단에서는 언어 IQ 증가폭이 더 적었고 실험 집단에서는 언어 IQ 증가폭이 그만큼 더 많았다. 반면 예비검사 성적과 추론 영역, IQ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중간 반 어린이들에게서 그러한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느린 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양상이 또 달랐다. 언어 영역에서는 초기 IQ가 높을수록 실험 집단 어린이들의 언어 영역, IQ 증가폭이 대조 집단 어린이들에 비해 낮았다. 느린 반 실험 집단 어린이들에서는 예비검사, 추론 영역 IQ 점수와
추론, 영역 IQ 증가폭 사이에는 거의 관계가 없었지만 느린 반대조 집단에서는 초기 추론 IQ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조 집단에서만 초기 IQ에 따른 성장 제한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실험 집단의 높은 기대 효과가 초기 IQ와 IQ 증가분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할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 IQ가 IQ 증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좀 더 만족스러운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실험 집단의 어린이들 각각에 대해 예비 검사, IQ 점수가 같은 대조 집단 어린이를 찾아내어 대조해 보는 것이다. 예비 검사 점수가 같은 어린이를 찾아내는 일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같은 어린이가 없을 때에는 실험 집단 어린이는 예비 검사 점수가 비슷한 여러 명의 대조 집단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로 묶었다. 짝을 짓지 않고 대조했을 때에도 기대 효과의 크기는 실험 집단 어린이들의 예비 검사 IQ 초과분과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기대 효과를 보인 두 학년에는 실험 집단 어린이들의 예비 검사 IQ 점수가 가장 높은 학년과 가장 낮은 학년이 함께 들어있다. 또한 초기 IQ 점수를 이용해 짝을 짓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기대 효과의 전체적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새 학년에서는 기대 효과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새 학년에서는 기대 효과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의 기대에 의한 효과는 실험 집단 어린이들과 대조 집단 어린이들 사이의 예비 검사 IQ 차이로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검사 과정.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이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들 IQ의 변화가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교사들이 특별한 어린이로 선정된 학생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방도는 없다. 하지만 이 이론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여러 검사의 패턴. 지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기대된 어린이는 비언어 영역 IQ 점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력 검사와 학교 성적에서도 증가를 보였다. 담임 교사가 IQ 검사, 학력 검사, 퀴즈 등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여러 검사가 서로 합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이론의 논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이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이론이 옳다면 좀 더 주관적인 학교 성적에서보다 더 객관적으로 시행되는 지능검사와 학력검사에서 기대 효과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학교 성적보다 객관성이 높은 IQ 검사와 학력 검사에서 기대 효과가 더 컸다. 검사 내 패턴. 학생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던 교사가 재검사를 실시한 것은 기본 실험이 진행되던 첫 해뿐이었다. 해당 학년도 말에 대부분의 기대 효과는 언어 영역보다는 추론 영역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영역은 언어 영역이었다. 언어 영역 문제는 시간 제한이 없었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또 교사는 수시로 복도를 오가며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반면 추론 능력 검사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었고 학생 스스로 풀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차별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기회가 적었다. 그럼에도 추론 능력 검사에서 더 높은 기대 효과를 보였다. 검사자의 기대가 IQ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 실험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러리바와 클라인서 1967년. 하지만 그 연구에서는 오직 WISC의 언어 영역 점수만이 검사자의 기대에 영향을 받았다. 언어 영역 문제에서는 피검자가 검사자와 1대1로 말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 수행 능력 평가 영역 문제도 검사자와의 상호 접촉을 요구하지만 언어적 접촉은 언어 영역 문제에 비해 매우 적었고 검사자의 기대 효과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면 기대 효과는
추론 영역 IQ보다는 언어 영역 IQ에서 더 크게 일어나야 옳았을 것이다. 블라인드 재검사. 기대 효과가 사후 검사 감독 중에 보여준 교사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검사자에게 새 학급을 재검사하도록 했다. 사후 시험이 실시되고 몇 주가 지난 후 오크 초등학교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인사가 세계 학급의 재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는 실험 집단이나 대조 집단 어린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선정된 새 학급은 1. 실험 개시 후 4개월이 되었을 때 실시한 재검사에서 가장 낮은 기대 효과를 보인 학급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급 중 4개월이 되었을 때 실시한 재검사에서 가장 큰 기대 효과를 보인 학급 3,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급 중 4개월이 되었을 때 실시한 재검사에서 가장 큰 기대 효과를 보인 학급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들 학급 가운데 한 학급은 언어 영역 IQ 사후 검사만을 담임 교사가 감독하였으므로 적절한 비교를 위해 외부 인사가 감독한 검사에서는 언어 영역 IQ만을 계산하였다. 기억의 정확도. 그 자체로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담임 교사와의 사후 인터뷰 결과를 여기 기록해두는 일은 한 증거 제시로 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1966년 6월 IQ 예비 검사 실시 후 2년, 그리고 후속 IQ 검사 실시 후 몇 주 되는 시점에 모든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험의 본래 목적을 알려주었고 곧이어 교사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다. 애초 18명의 교사 가운데 2명은 기본 실험이 진행되던 학년도 말에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총 16명의 교사들과 면담을 했다. 각 교사들에게 2년 전 명단을 받았을 때에 관해 물어보았다. 대답은 놀라웠다. 명단을 본 것에 대해 기억을 해내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명단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많은 교사가 그것을 한번 훑어본 후 그냥 버렸다는 것이다. 신학년도의 첫 주에는 갖가지 공지사항과 안내문이 많았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명단으로 알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선정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억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16명의 교사는 특별한 학생으로 선정된 72명의 어린이 가운데 모두 18명을 기억해냈다. 또 다른 18명을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지만 이들 학생은 실은 대조 집단 어린이였다. 실험 집단 어린이의 이름을 좀 더 많이 기억해낸 교사가 더 큰 기대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와 달랐다. 학급당 기대 효과와 정확히 기억해낸 어린이 숫자 사이에는 뚜렷한 관련이 없었고 잘못 기억한 정도를 반영해도 큰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사들은 2학년 교사들이었다. 선정된 어린이 가운데 실험이 진행되던 해에 계속 남아있던 2학년 어린이는 총 12명이었으나 2학년 교사들은 어느 한 명도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 기대 효과가 2학년에서 매우 컸다는 점이다.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름을 보고 선정된 어린이였는지의 여부를 인식해내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다. 면담 과정에는 이름을 보고 인식해낼 수 있는지도 검사하였다. 각 교사에게 남자 어린이 2과 여자 어린이 2의 이름을 보여주고 특별한 학생으로 선정되었던 어린이를 골라내게 하였다. 4명 가운데 남자 어린이 1명과 여자 어린이 1명이 실험 집단에 속한 어린이였으며 나머지 2명은 대조 집단의 어린이였다. 실험 집단 어린이의 이름은 무작위로 뽑아냈으며 대조 집단 어린이는 뽑아낸 실험 집단 어린이와 예비검사 IQ가 같거나 아니면 근접한 어린이의 이름을 골라내었다. 이 검사의 점수는 제대로 골라낸 어린이의 수에서 잘못 골라낸 어린이의 수를 뺀 것으로 계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는 2에서 -2까지였고 평균 점수는 높지 않았다. 앞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인식검사에서도 교사의 점수는 기대 효과와 큰 관련이 없었다. 즉, 명단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기대 효과의 크기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만개 곡선. 기대 효과 크기와 교사의 기억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일 좀 더 많은 실험 집단 어린이들을 기억해낸 교사가 더 큰 기대 효과를 보인다면 기억은 시간과 더불어 약화되는 것이므로 실험이 진행되던 학년도의 학년 초에 기대 효과가 더 컸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장에서 보았듯이 기대 효과는 학년도가 진행될수록 줄기는커녕 더 증가하였었다. 만개 곡선의 마지막 점은 IQ 예비 검사 실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찍혀 있다. 이 후속 검사 역시 담임 교사가 감독을 하였지만 이때의 담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학생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심어놓지 않았다. 만일 첫 해의 기대 효과가 검사를 감독하는 담임 교사의 차별적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후속 학년도 말에 실시된 검사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도 없어야 했다. 하지만 후속 학년도가 지나고 기대 효과의 감소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기대 효과의 최종적 크기는 1학기 후의 기대 효과보다는 컸다. 대조 집단 아이들은 불이익을 받은 것일까? 지적으로 이례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는 당연히 교사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성장을 이룰 것으로 일찌감치 점 찍어 놓은 어린이에 대해 교사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른 어린이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이들과 보내는 한정된 시간에서 실험 집단 어린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당연히 대조 집단 어린이에게 할애한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만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지적 성장을 이룬 것이라면 각 반마다 실험 집단 어린이의 지적 상승 수치와 대조 집단 어린이의 지적 상승 수치를 비교하면 불이익 가설을 검증해낼 수 있을 것이다. 불이익 가설이 옳다면 실험 집단 어린이의 증가분이 클수록 대조 집단 어린이의 증가분은 더 적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험 집단 어린이의 증가분이 큰 학급일수록 같은 반의 대조 집단 어린이의 증가분도 더욱 컸다. 간접적인 증거이기는 하지만 이 사실은 대조 집단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불이익 이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 실험 집단 어린이가 적은 경우에 각 어린이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실험 집단 어린이가 적다면 지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 어린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놓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실험 집단 어린이가 적은 반에서 높은 기대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불이익 이론의 간접적 증거가 될 만했다. 실제로 각 반의 실험 집단 어린이 숫자와 기대 효과 반 평균 사이에는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실험 집단 어린이가 적은 반의 교사가 얼마나 많은 실험 집단 어린이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이름을 보고 실험 집단 어린이로 알아볼 수 있는지와는 무관했다. 따라서 불이익 이론의 간접적 증거는 약간 불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이익 가설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증거도 조사되었다. 1년 후 재검사가 실시되고 10개월쯤 지났을 때 교사당 4명씩 어린이를 선발하여 각각의 어린이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였는가 물었다. 두 어린이는 실험 집단 어린이였고 나머지 2명은 대조 집단 어린이였다. 두 집단은 남녀 어린이별로 예비 검사 IQ가 일치되도록 했으며 초기 차이는 매우 작았다. 교사에게 물었던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전체 할애한 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어린이에게 할애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남자와 여자 어린이 각각에 대해 실험 집단 어린이에게 할애한 시간에서 대조 집단 어린이에게 할애한 시간을 뺐다. 그 수치가 양수라면 실험 집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교사 스스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얻어진 수치는 0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실험 집단 어린이들이 대조 집단 어린이에 비해 할애받은 시간이 적은 경향이 약간 나타나기도 했다. 실험 집단 어린이가 교사와의 접촉 시간을 더 많이 할애받지는 않았지만 실험 집단 어린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은 어린이가 더 큰 기대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었다. 종합 IQ 기준으로는 할애 시간과 기대 효과 크기 사이에 뚜렷한 관련이 없었다. 다만 남자 어린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에는 추론 영역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에는
언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교사들이 남녀별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실제 오크 초등학교의 데이터는 이 추측과 배치되는 면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조 집단 어린이에 비해 실험 집단 어린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생긴 것이 할애한 시간의 양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교사와 학생 간 교우작용의 질이 문제였을 것으로 본다. 교우작용의 질. 교우작용의 질 이론에 따르면 지적으로 만개하리라 예측된 어린이를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교사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의도되지 않은 영향이나 의사 전달을 다루는 심리학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지적 수행에 교사가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피실험자에게 미치는 동물행동학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에 대한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실험 동물이 다른 개체에 비해 더 똑똑하다고 실험자가 믿는 경우에는 그 피실험 동물은 그만큼 더 똑똑해졌으며 또 실험자의 눈에도 더 똑똑하고 환경에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실험 동물이 똑똑하다고 믿는 실험자는 그 동물을 다룰 때 좀 더 유쾌한 기분으로 다정스럽게 대한다고 말했다. 교사도 역시 학생의 지적 발달에 대해 긍정적 예측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유쾌한 기분으로 다정스럽게 대했을 것이다. 동물의 학습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실험자의 기대에 대한 연구에서 또 다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실험자가 자신의 피실험 동물이 좀 더 똑똑하다고 믿게 되면 그 동물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게 된다. 좀 더 세밀한 관찰은 동물 행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게 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을 주게 된다. 오크 초등학교 실험에서 실험 집단 어린이들은 교사의 주의를 끌었고 교사는 이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곧바로 관찰하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신속한 반응 강화가 더 큰 학습 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사의 긍정적 기대는 반응 강화의 적합성을 더욱 크게 하였을 수 있다. 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닌 학생에게는 제대로 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반응 강화가 일어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주게 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실험자로 좀 더 전문가답고 유능한 행동을 보일 때, 또 좀 더 호감이 가고 편안한 느낌을 줄 때, 의도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더욱 효율적으로 피실험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아마도 이런 실험을 학교에서 수행한다면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는 모두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성공적 기대 내용의 전달은 어린이의 특성에도 의존할 수 있으며 특히 청각어조이나 시각, 저학년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사가 기대하는 내용이 어떻게 학생에게 전달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수많은 저작과 논문이 있지만 그 전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사의 기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그말리온 효과 3부 2장 방법론. 새로운 치료법이 오래된 치료법에 비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우리는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습니다. 1960년 샤프는 의학계에 흥미로운 현상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약이 약효를 발휘하는 동안 최대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라. 이 격언은 치료 행위 자체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혹은 환경적 치료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위약 효과 플러시보 이펙트라고 일컫습니다. 환자가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약이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실제 생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상입니다. 행동과학자나 사회학자는 이러한 의료계의 금원을 자신들의 연구 맥락에 맞게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변화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최대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 행동과학 분야에서는 이를 위약 효과라 부르는 대신 호손 효과 호손 이펙트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새로운 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관심이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호손 효과. 호손 효과라는 명칭은 시카고의 호손 서부 전기기계 회사 호손 워크스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벨 전화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거대 기업으로 노동 조건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매우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별량은 작업장의 조명도였습니다. 조명 효과에 대한 첫 번째 연구에서 작업장의 밝기를 바꾸면 그에 따라 효율성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될수록 효율성은 조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 그 자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변화의 효과를 오직 노동자의 실험 전 효율성과만 비교하였으므로 연구진은 두 번째 연구에서 대조 집단을 두어 엄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대조 집단에는 16피트 촉광에서 28피트 촉광까지 비교적 일정한 조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반면 실험 집단은 세 가지 조명 상태에서 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대조 집단과 비슷한 밝기였고, 두 번째는 대조 집단 조명의 2배 정도였으며, 세 번째는 대조 집단 조명의 3배가량이었습니다. 실험 전 효율성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모두 상당히 높은 생산성 향상을 보였으며 두 집단의 상승폭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명을 밝게 한 집단뿐만 아니라 아무런 물리적 변화를 겪지 않은 대조 집단조차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도 두 집단을 실험에 참여시켰습니다. 대조 집단에게는 10피트 촉광의 일정한 조명을 제공하였으나 실험 집단에게는 처음 10피트에서 시작하여 한 번에 1피트 촉광씩 조명을 줄여 최종적으로 3피트 촉광이 될 때까지 점차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3피트 촉광으로 줄어들 때까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생산성이 느리지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조명이 어두워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완전히 뒤엎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연구는 가장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단 2명의 노동자만을 참여시킨 실험에서 조명도를 달빛과 같은 수준인 0.06피트 촉광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눈의 부담감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밝은 빛을 쬐지 않아 작업하기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자 쇼쇼가 진행한 이 일련의 연구들이 보여준 핵심은 작업 환경의 물리적 변화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직접적 효과보다도 훨씬 높은 심리적 행동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다른 조명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자가 매일 전구를 갈아 끼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노동자들에게 더 밝은 작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쇼는 초기 형태의 위약 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선 실험처럼 기술자가 새 전구를 끼워 넣었지만 실은 더 밝은 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더 밝은 전구를 실제로 갈아 끼웠을 때 보여준 것과 동일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조명도를 날마다 줄여나갈 때 노동자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조명을 줄이는 척했을 때 전구는 갈았으나 밝기는 동일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거짓으로 조명을 줄이는 경우에도 생산 효율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손 효과라는 이름이 연유된 이 실험이 실시된 지는 40년이 넘었지만 의학과 산업 분야에서 이 실험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현재에 와서야 비로소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호손 효과, 위약 효과, 기대 효과. 호손 효과란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호손 효과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해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료, 산업, 교육 등의 조정 프로그램에서 애초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된 요소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않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별량이 있을 때 호손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며 단순히 새로운 것의 도입이 주는 강조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 과학적 탐구의 결과에서 비롯되므로 호손 효과 혹은 위약 효과라는 말은 때때로 과학적 권위가 나타내는 심리적 후광 효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쓰임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적인 핵심 개념은 바로 기대 expectation입니다. 변화 프로그램이나 대처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기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과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될 사람들, 즉 노동자, 환자, 학생, 혹은 연구 대상자들의 기대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조치가 도입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묻기도 하며 반응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변화 프로그램이나 대처 프로그램을 직접 도입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즉 연구자나 교사의 기대입니다. 이들의 기대는 자신들이 연구하는 대상의 실제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기대,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기대 효과가 이 책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오크 초등학교 실험 결과는 이러한 사람 간의 기대 효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어린이에 대해 높은 지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교사가 기대하도록 조작하면 그 어린이는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한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실제로 높은 지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기대 효과 외에도 좀 더 일반적인 차원의 호손 효과가 오크 초등학교 전반에서 일어난 듯 보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기본 실험이 진행되던 해의 다음 학년도에 특별한 기대를 받지 않았던 대조 집단 어린이들 역시 매우 높은 IQ 증가분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위해 어느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결과를 인용하자면 클라크는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시행했을 때 약 38%의 어린이들이 10점 이상의 IQ 상승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크 초등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학년과 2학년 대조 집단 어린이들 가운데 무려 49%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단 1년 만에 10점 이상의 IQ 상승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 처치를 받지 않은 저학년 어린이들조차 대조 집단 내에서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클라크의 연구에서는 12%의 어린이만이 20점 이상의 IQ 상승을 기록한 반면 오크 초등학교 대조 집단 1, 2학년 학생 중에서는 19%가 20점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오크 초등학교의 대조 집단 어린이들이 보인 IQ 증가분은 웬만한 전문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성과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IQ 검사를 3번이나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가 순전히 연습 효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크 초등학교 실험 설계상 연습 효과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는 불행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배제하려면 실험적 조작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학교들을 선정하여 동일한 횟수의 검사를 치르도록 비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 효과라는 해석을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첫째, 1년 후 재검사를 받을 때 전년도의 IQ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훨씬 더 검사를 잘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물학적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IQ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대적인 성취 수준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짧은 시차를 두고 검사를 치렀던 유일한 사례인 학년도 말 사후 검사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외부 인사가 실시한 이 재검사에서 IQ 증가분은
고작 이 점에 불과했습니다. 생물학적 연령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짧은 시간 안에는 연습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은 1년 단위의 거대한 점수 상승을 단순히 연습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대조 집단, 어린이들의 IQ 증가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호손 효과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크 초등학교 실험에서 어떤 구체적인 요소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교수들이 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의 전반적인 사기를 높이고 교수법의 질을 더욱 개선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손 통제, 위약 통제, 기대 통제, 의료, 산업 혹은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요법이나 설비, 제도의 도입이 불러온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려 할 때 단순히 대상자의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좋아졌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도입한 집단이 도입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음을 밝혀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조 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호손 효과와 위약 효과의 존재는 단순한 대조 집단 구성 이상의 정교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호손 통제. 새로운 대처 방안을 평가할 때 연구자는 대개 그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구자가 가설로 세웠던 이론적 효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공 안에는 분명하지 않은 위약 효과나 호손 효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이 바로 호손 통제입니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일반적 대조 집단과는 다르게 호손 통제 집단에서는 새로운 처치를 가합니다. 다만 이 새로운 처치는 검증하고자 하는 핵심 가설의 별량과는 상관없는 성격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험 집단이 이러한 호손 통제 처치를 받은 집단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호손 효과나 위약 효과를 넘어선 대처 방안 자체의 순수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어린이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아무런 실험 처치를 하지 않은 무처치 대조군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호손 통제군으로 교과 과정의 변화는 주되 핵심 가설 별량은 제외한 처치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실험 집단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험 집단 어린이들은 무처치, 대조 집단에 비해 2배나 높은 학습 능력 상승 백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손 통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면 그 상승폭 차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호손 효과 때문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무처치 대조 집단과 호손 통제 대조 집단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 하나의 대조 집단만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의 진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호손 통제 대조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방안을 예전 방식과 비교하기만을 원하고 호손 효과가 섞여 있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면 무처치 대조 집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갖춘 조직적인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호손 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대 통제. 교육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실제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교사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호손 효과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호손 효과의 다양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분명 교사의 기대일 것입니다. 본 서의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교사의 기대는 학생의 지능적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기대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기대 조작이 효과적이라면 교과 과정 개편과 같은 더 정교한 방법은 더욱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개혁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호손 효과뿐만 아니라 교사의 기대 효과에 대한 통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기존 제도에 도입할 때 행정 담당자와 교사들은 대개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협력합니다. 이로 인해 실험적 프로그램의 순수 효과는 교사들의 긍정적 기대와 혼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교사들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대 통제 대조 집단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간단한 실험 설계의 기대 통제에서는 조건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실험 처치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는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둘째, 실험 처치를 실시하되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단순 비교를 위한 통제 조건이라고 믿게 합니다. 셋째, 통제 처치 가짜 처치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는 대조를 위한 통제 조건임을 알립니다. 넷, 통제 처치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실험적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러한 기대 통제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양방향 분산, 분석 2-way ANOVA 방법을 통해 분석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개혁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와 교사 기대 효과의 크기, 그리고 두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기대보다 프로그램의 효과가 클 수 있고 반대로 교사의 기대가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단순 처치 효과인지 교사의 기대 때문인지 구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합 통제. 교육 현장에서 호손 효과가 교사 기대 효과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두 통제 방식을 모두 채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연구진은 A, C, 이 팀의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믿게 하였고 B, D, F팀의 교사들에게는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대 조건 하에 3가지 처치 조건무 처치, 호손 처치, 실험 처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실험에서는 실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험 결과 F팀의 학생이 B팀 학생보다 큰 성장을 보인다면 그 효과는 교사의 기대가 아닌 순수한 수단의 힘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가능성 수단 효과, 호손 효과, 기대 효과를 완전히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A, C, D, F라는 4개의 핵심팀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분적 통제. 때로는 실험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6개 팀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호손 통제가 필요 없는 드문 경우라면 C팀과 D팀을 제외할 수 있고 무처치 대조 집단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A와 B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대조 집단이 모두 필요하지만 오직 3팀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C, 이 세트를 쓰거나 B, D, F 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모든 교사가 동일한 기대를 지니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효과가 일어난다는 기대를 모두가 갖게 하든지 아니면 모두가 갖지 않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비록 교사 기대 효과의 절대적 크기를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교사의 기대 변수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조건을 왜곡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4팀을 활용할 수 있고 긍정적 기대를 부여하는 A, C, 이 팀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기대 통제를 가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팀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하게 기본팀으로 B, D, F를 사용한다면 4번째 팀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팀을 5개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개 6팀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므로 결합 통제 설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덕적 고려. 호손 통제를 도입하거나 교사에게 실험 처치의 효과 유무에 대해 특정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여자를 속이는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연구 윤리상의 도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러한 기만이 교육제도의 진정한 혜택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학의 위약 연구나 행동과학의 기대 효과 연구,
그리고 본 서에서 기술된 교육 실험에서도 이러한 기만은 방법론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크 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실험과 후속 검사가 모두 완료된 뒤 교사들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 화를 내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인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중요한 과학적 연구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보람을 찾았습니다. 참여자들은 기만의 동기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에 근거하며 그 과정이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기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험적 통제가 지닌 윤리적 무게를 연구자가 깊이 인지하되 교육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서 조심스럽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3부 3장 결론. 이 책의 중심 내용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단순한 심리적 상태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기충족 예언 셀프-풀필링 프라퍼시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이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역사 속에서 그 타당성을 증명해주는 수많은 사례와 이론적 배경이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예측이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스스로를 실현시킨다는 가설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인 실험적 증거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험자들에게 인위적으로 특정한 예측이나 기대를 심어주는 방식의 연구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연구들의 일반적인 방식은 실험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별도의 실험자를 배치한 뒤 실험자들에게 그들이 피실험자로부터 얻게 될 데이터에 대해 서로 상이한 예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경우에서 실험자가 피실험자에 대해 품었던 기대에 상응하는 실험 데이터를 실제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실험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실험자의 선입견이 실제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한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자에게 특정 동물이 유전적으로 열등한 형질을 지녔다고 믿게 했을 경우 그 동물의 수행 능력은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유전적으로 우수하다고 믿게 한 집단의 동물들은 행동 능력에서 월등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이 두 동물 집단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믿음이 동물의 실제 수행력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만약 조련사가 자신이 담당한 동물이 똑똑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그 동물을 실제로 똑똑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믿음 역시 학생의 지적 성장에 동일한 기제를 작동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크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장기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크 초등학교 실험의 배경과 설계. 오크 초등학교는 중소도시의 하층 계급 지역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중 약 6분의 1이 멕시코 소수민족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전체 학생 650명 중 200명가량이 전입하거나 전출할 정도로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곳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을 3반으로 나누는 능력별 반 편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빠른 반, 중간 수준인 중간 반, 그리고 기초 학력이 부족한 느린 반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분류의 핵심 기준은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멕시코 어린이가 느린 반에 유난히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교사의 긍정적 기대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대가 학생의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나 우리는 교육적 도덕적 관점에 따라 오직 긍정적 기대가 미치는 효과만을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험의 시작 단계에서 오크 초등학교의 모든 어린이에게
비언어 영역 지능 검사를 예비 검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이 검사가 단순히 현재의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이 지적으로 만개불루밍하거나 비약적으로 성장 스퍼팅할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최첨단 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IQ 검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종합 IQ, 언어 영역 IQ, 그리고 추론 영역 IQ 점수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언어 영역은 교사의 묘사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내는 방식이었고, 추론 영역은 5개의 그림 중 이질적인 하나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비 검사 이후 신학년도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담임교사 18명에게 지적으로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이 명단이 예비 검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체 학생의 약 20%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특별학생과 보통 학생 사이에는 어떠한 지적 차이도 없었으며 오직 교사의 마음속에만 차이가 존재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한 학기 후, 1년 후, 2년 후에 걸쳐 총 3차례의 재검사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 학생들은 자신에게 긍정적 기대를 품은 교사의 반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2년 후 검사 시점에는 이미 그러한 기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교사의 반으로 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교사의 기대 효과가 해당 교사와의 접촉이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한 설계였습니다. 실험 결과의 분석 학년별, 성별, 집단별 변화. 우리는 실험 집단 특별 학생과 대조 집단 보통 학생 각각의 IQ 증가분을 계산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실시 1년 뒤, 데이터는 명확한 기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서 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해보면 저학년 대조, 집단 학생 중 20점 이상의 IQ 향상을 보인 비율은 19%에 불과했으나 교사의 기대를 받았던 특별학생 집단에서는 무려 47%의 학생이 20점 이상의 점수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종합 IQ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과 추론 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이었습니다. 실험 2년 차에 접어들자 초기에 큰 반응을 보였던 저학년, 어린이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기대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학년 학생들은 1년 차보다 2년 차의 기대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외부 영향의 수용 방식이 다름을 시사합니다. 영향을 받기 쉬운 저학년 시기에는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 영향력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한 반면 고학년은 초기에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이를 자신의 내부 동력으로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한 듯 보였습니다. 남녀 학생 간의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종합 IQ의 전체 증가분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1년 후와 2년 후의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남자, 어린이들은 언어 영역 IQ에서 여자 어린이보다 더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자 어린이들은 추론 영역 IQ에서 남자 어린이보다 월등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오크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경향 남학생은 언어, 여학생은 추론 영역에서 강세를 보임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이 원래 가진 강점 영역을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학업 성취도별 반 구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우리의 초기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원래 기초 학력이 부족한 느린 반 학생들에게서 기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중간 반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IQ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험 2년 뒤에는 중간 반 학생들이 지적 능력에서 월등하게 높은 향상을 보이며 기대 효과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하층 계급 지역 학교에서 평범하게 인식되던 중간층 학생들에게 부여된 교사의 긍정적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 지적 자극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소수민족인 멕시코 어린이들의 경우 비록 통계적 유해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비멕시코 어린이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 기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이가 얼마나 멕시코 사람답게 생겼는가라는 외모적 별량과 기대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외모적으로 소수민족 특성이 뚜렷한 어린이일수록 교사의 긍정적 예측으로 인한 변화폭이 컸습니다. 아마도 실험 이전에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가 편견으로 인해 가장 낮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들이 지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는 교사에게 더 큰 놀라움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사가 이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실제 지적 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업 성적과 품성 평가의 변화. IQ 점수 외에도 우리는 학교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과목 중 특히 읽기 과목에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지적으로 만개할 것이라 기대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실제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Q 결과와 마찬가지로 읽기 점수에서도 저학년과 중간 반 학생들이 가장 높은 기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적표는 교사가 직접 매기기 때문에 실제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사의 마음속에 생긴 후광 효과 때문에 점수만 높게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일부 학년에서 실시된 외부 기관의 객관적 학력 검사 결과 주관적인 교사 평가보다 오히려 이객관적 검사에서 더 높은 기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험 집단 학생들의 성적을 후하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 집단에 비해 실험 집단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채점했음을 시사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우수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에 걸맞은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이러한 높은 기준하의 스탠더드이 결국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윌슨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흔히 빈민 지역 어린이들에 대해 낮은 학업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크 초등학교 실험은 교사의 기대를 높임으로써 학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양성순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사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고, 향상된 실력은 다시 교사의 기대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학생의 품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지적 만개가 기대된 어린이들을 더 지적 호기심이 높고 즐겁게 생활하며 타인의 평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성품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저학년과 중간 반 학생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멕시코 어린이들의 경우 IQ와 읽기 성적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이들의 지적 호기심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지적 성장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의 성품에 대한 깊은 내면적 편견을 거두는 것은 교사들에게 더 어려운 과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기대받지 못한 학생들의 성장입니다. 열등반에 속한 대조 집단 학생이 예상 밖으로 높은 IQ 성장을 보였을 때 교사들은 이들의 품성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예기치 못한 성장은 오히려 교사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사가 지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모든 학생의 행동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실험의 타당성 검토와 기제 분석. 우리의 연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이를 우연이나 검사의 불완전성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재검사를 학교 내부 사정의 어두운 외부 인사가 감독했을 때 기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 교사들이 자신이 기대를 품었던 학생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담임이 바뀐 2년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은 이 실험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나 조작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독립적인 재실험 역시 교사 기대 효과의 존재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기대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일까요? 우선 실험 집단 학생들의 성장이 다른 학생들의 희생 시간, 할애의 차이로 얻어진 결과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성장이 가장 컸던 반에서 대조 집단의 성장도 함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특정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학급 전체의 분위기와 교수법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는 지적 성장을 기대하는 학생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더 유쾌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비의도적 강화 과정은 학생의 자아 의식을 변화시키고 학습 동기를 고취합니다. 또한 교사는 기대하는 학생의 답변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 반응 강화를 제공하며 학생의 답변을 더 신중하게 살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신중함은 학생에게도 신중하게 문제를 살피는 습관을 기르게 하여 결국 IQ 검사와 같은 복합적인 과제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로젠탈 1966이 지적했듯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 전달은 실험실의 표준화된 상황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교사는 실험자처럼 동일한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학생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교육 정책적 의의와 피그말리온으로서의 교사. 이 연구는 현대 교육 정책에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교육의 화두가 누구를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과학적 혹은 유사과학적 질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우하거나 소수민족인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쉽게 찍히곤 합니다. 유리한 여건의 어린이와 불리한 여건의 어린이 사이에는 부모의 소득, 가치관, 유전적 특징 등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바로 학업 능력에 대한 교사의 기대입니다. 학생의 피부색이나 가문은 바꿀 수 없지만 교사의 기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크 초등학교 실험은 어떠한 외부적인 물적 투자나 특별 수업 없이도 오직 교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학생의 지적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들의 잠재력을 선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모든 어린이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적 능력을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자기 충족 예언의 원리를 가르치고 이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따분한 듯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는 아이를 보고 우리는 쉽게 미래를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실현될 힘을 지니고 있음을 교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깎아나가는 그 조각상은 교사의 기대라는 정을 통해 생명력을 얻거나 혹은 차가운 돌덩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록 편에서 다시 만나요.